용의 잠. 용호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다. 아파트 숲 사이에 남겨진 마지막 달동네, 서울 한복판에 남겨진 시간의 섬과도 같은 이곳에서 김한철은 6년째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한철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새벽 5시 마을 뒷산 작은 공터에서 태극권을 마치던 한철은 고개를 돌렸다. 동네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영자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새벽이 좋아. 사람도 없고 생각하기 좋으니까. 한철의 목소리는 나이답게 거칠었지만 그의 몸은 나이에 맞지 않게 단단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한철의 몸짓에는 젊은이도 따라하기 힘든 유연함과 균형미가 있었다. 그 태극권 보통 태극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철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옛날에 군대에서 조금. 조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절제된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까지 30년 넘게 그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시작해 해외 PMC까지 김한철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그림자였다. 노인정 앞 골목길 검은 승합차 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 사이로 한 남자가 내렸다. 강동혁. 45세의 그는 군인 출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값비싼 양복과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용호 마을인가? 강동혁이 코웃음을 쳤다. 이런 곳에 재개발 반대하는 노인네들이 모여 있다고?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 동네 노인정에 군 출신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장인 황준혁은 전직 중령이랍니다. 강동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군 필자가 어땠어? 그것도 몇십 년 전 이야기지. 지금은 다 늙어빠진 노인네들 일뿐이야. 노인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20명 남짓한 노인들 앞에 천무건설의 직원이라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저희 천무건설은 여러분들께 최선의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황준혁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곳은 우리 노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때 강동혁과 그의 부하들이 노인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야기가 잘 안 통하나 보네요. 강동혁이 비웃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빠르게 다가와 노인정 벽에 걸린 사진을 떼어 바닥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황 회장과 마을 노인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 김 여사님 조심하세요. 누군가 외쳤다. 유리 파편 근처에 있던 80대 노인이 비틀거렸다. 그때였다. 아무도 김한철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결과만 볼 수 있었다. 한철은 이미 김 여사의 옆에 서서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그의 다른 손은 부하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부하가 당황해 소리쳤다. 한철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다. 노인 앞에서 예의는 지켜야지. 그 순간 강동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철의 움직임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20m가 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한 한철의 속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강동혁은 여전히 한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는 돌아올 겁니다. 한철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박영자가 말했다. 해가 저물고 김한철은 자신의 작은 단층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열었다. 가장 밑바닥에는 누렇게 변색된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철과 다른 군인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에 X표가 그어져 있었다. 천기태. 한철과 같은 부대 출신으로 현재 천무건설의 회장이 된 남자였다. 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숨어들었다. 과거를 잊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그가 숨어든 곳에 천기태가 찾아온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한철은 중얼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했다. 용의 호흡법.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밀 기술이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한철의 몸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일어났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한철의 눈이 열렸다. 그의 동공은 마치 고양이처럼 세로로 길어져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한철은 결심했다. 이제 숨어 있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업자 이철우가 급하게 한철의 집을 찾아왔다. 한철 씨, 큰일 났어요. 그 천무건설 사람들이 조사를 시작했어. 우리 모두의 과거를. 한철은 담담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예상했어. 특히 나에 대해서 조사하겠지. 그렇지. 당신, 특별하니까. 한철은 미소 지었다. 나만 특별한가? 철우 씨도 그냥 부동산 아저씨는 아니잖아. 이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도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었다. 과거 정보부에서 일했던 그는 감시와 정보 수집의 전문가였다. 사실, 황 회장님이 모임을 소집하셨어. 오늘 저녁에 노인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만. 천무건설 본사 최상층.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천기태 회장은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용호마을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천 회장이 물었다. 강동혁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김한철이라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보통이 아닙니다. 천 회장의 눈이 빛났다. 김한철, 그 이름이 맞나?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부대에서도 전설과 같은 존재였지. 용이라 불렸어. 천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철의 집에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다. 다만 여기서는 한철의 얼굴에 X표가 그어져 있었다. 그를 데려와. 살아서든 죽어서든. 노인정에 모인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세월의 무게 아래 숨겨진 예리함과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다들 왔군요. 황 회장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철이 천천히 일어섰다. 나 때문이야. 천기태는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철은 계속 말했다. 30년 전 우리는 같은 부대에 있었어. 707 특수임무대대. 그러나 그는 배신했지. 작전 도중 우리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적과 거래했어. 이철우가 물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려 했던 겁니까? 한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했어. 그 후 그는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고 천무그룹을 일으켰지. 황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오? 한철의 눈빛이 변했다. 6년 동안 억눌러왔던 전사의 기운이 되살아났다. 싸울 거야.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3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다음 날 천무건설의 특수용역팀 블랙 이글스가 용호마을을 급습했다. 그들은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마을 광장에 모았다. 김한철, 당장 나와. 강동혁이 확성기로 외쳤다. 그는 특수 전투 슈트를 입고 있었다. 군사 기술로 만들어진 이 슈트는 그의 힘을 몇 배로 증폭시켰다. 광장에는 20명가량의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여기 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김한철이 천천히 광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평범한 노인 그대로였지만 걸음걸이에는 맹수와 같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드디어 나왔군. 강동혁이 비웃었다. 인질은 효과가 있었어. 한철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을 풀어주게.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강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지. 그들은 내가 얌전히 항복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한철의 눈이 인질들에게 향했다. 그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항복? 한철이 미소 지었다. 나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강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어쩔 수 없군. 먼저 한 명을 시범으로 보여줘야겠어. 그가 신호를 보내자 한 요원이 노인 한 명을 끌어냈다. 8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겁에 질려 있었다. 10초 안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노인이 다칠 거야. 19. 한철의 근육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용의 호흡법이 극대화되고 있었다. 8, 7. 한철은 깊은 호흡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자세가 변했다. 마치 용이 날개를 펼치듯이 그의 팔이 특이한 자세로 벌어졌다. 6, 5.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다. 그들을 풀어줘. 한철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더 깊고 더 위협적인 음색이었다. 4, 3, 2, 1. 그 순간이었다. 한철이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속도가 너무 빨라 눈으로 쫓을 수 없었을 뿐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노인과 요원 사이에 서 있었다. 뭐? 강동혁이 놀라 외쳤다. 한철은 요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고 한철은 노인을 안전하게 뒤로 물러나게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철이 말했다. 강동혁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 되었다. 모든 요원 공격. 블랙 이글스 요원들이 한철을 향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전문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들이었다. 하지만 한철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한철은 마치 물 위를 걷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한 요원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요원의 팔을 꺾었다. 그의 손과 발은 정확히 요원들의 급소를 공략했다. 일반적인 격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연마된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3명, 4명. 요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한철은 여전히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때 광장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렸다. 연막탄이 터지며 광장 전체가 안개에 휩싸였다. 뭐지? 강동혁이 소리쳤다. 안개 속에서 여러 인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준혁, 박영자, 이철우 마을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결연한 표정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꺼져라. 황 회장이 외쳤다. 혼란 속에서 노인들은 재빠르게 인질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박영자는 특수 맞추침을 사용해 요원들을 제압했고 이철우는 전자장비로 적의 통신을 방해했다. 강동혁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김한철. 그는 자신의 전투 슈트를 최대 출력으로 설정했다. 기계 소리가 나며 슈트의 근력 증강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그의 힘은 이제 일반인의 5배 이상으로 증폭되었다. 너는 내가 상대하마. 그가 한철을 향해 돌진했다. 한철은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다. 강동혁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왔지만 한철은 부드럽게 그것을 피했다. 하지만 강동혁의 속도도 만만치 않았다. 슈트의 힘으로 그의 동작도 증폭되어 있었다.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 한철이 말했다. 강동혁은 비웃었다. 이 슈트는 내 손가락 하나 닿을 수 없게 만들어졌어. 체념해라, 노인네. 한철은 갑자기 자세를 바꿨다.
용의 호흡법 중에서도 가장 고급 단계인 용의 분노를 시작한 것이다. 그의 동공이 세로로 길어지며 푸른 빛이 돌았다. 몸 전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진정한 용의 힘이다. 한철이 다시 움직였을 때 그의 속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마치 빛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강동혁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사라진 한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등 뒤에서 충격을 느꼈다. 한철이 그의 슈트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다. 강동혁의 슈트에서 전기 불꽃이 튀었다. 한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슈트의 각 연결 부위를 정확히 타격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강철을 뚫는 송곳처럼 예리했다. 슈트의 여러 부분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철은 마지막으로 슈트의 중앙 제어 장치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끝이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제어 장치를 관통했고 슈트 전체가 마비되었다. 강동혁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럴 수가. 강동혁은 불신의 눈빛으로 한철을 바라보았다. 한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우습게 본 것이 노인이 아니라 용이었다는 걸 알았어야지. 그리고 그는 강동혁의 목을 정확히 짚었다. 강동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용호마을은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 있었다. 노인정에 마을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천 회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이철우가 정보를 전했다. 오늘 오후에 말이죠. 한철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드디어 30년 만의 재회군. 황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철 씨, 천기태도 당신만큼 위험한 사람인가요? 한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은 훈련을 받았어. 그도 용의 호흡법을 알고 있지. 다만 그는 어둠의 길을 택했지. 박영자가 물었다. 어둠의 길이라뇨? 용의 호흡법은 본래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중시해. 하지만 천기태는 금지된 방법으로 더 강한 힘을 얻으려 했지. 극룡의 호흡이라고 불렀어. 노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한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했다. 그와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적이 온다는 것은 끔찍한 소식이었다. 혼자 맞서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이철우가 물었다. 한철은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어제 증명했잖아.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걸. 정오가 되자 검은 리무진 여러 대가 용호마을에 도착했다. 천기태 회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한 것이다. 그의 나이는 72세였지만 그 모습은 6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고 활력이 넘쳤다. 오랜만이군, 한철아. 천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철은 마을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만이군. 기태야. 두 노인의 재회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웠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공기를 가를 정도로 날카로웠다.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 조용하고 숨기 좋은 곳이지. 천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한철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왜 왔지? 날 죽이러? 천 회장은 웃었다. 죽이다니. 무슨 소리야. 우린 옛전우잖아. 그저 오래된 빚을 청산하러 왔을 뿐이야. 비. 그래, 30년 전 내가 날 죽이려 했던 그 빚 말이야.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천 회장의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우리 둘이서만 얘기하자. 한철이 제안했다. 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바람대로.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철이 매일 아침 태극권을 수련하던 장소였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눈 아래로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아름답지 않나? 천 회장이 말했다. 이 모든 발전, 이 모든 번영, 내가 만들어낸 거야. 한철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훔친 거지.
동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내 제국. 천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희생? 그들은 그저 약했을 뿐이야.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법이지.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을 배신했나? 강해지기 위해서? 배신이 아니야. 진하지. 난 더 큰 힘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뿐이야. 천 회장의 눈동자가 변하기 시작했다. 한철과 같은 세로로 길어진 동공이었지만 그의 눈은 푸른 빛이 아닌 붉은 빛이 도는 검은색이었다. 지금도 흑룡의 호흡을 쓰고 있군. 한철이 말했다. 천 회장은 웃었다. 물론이지. 그것 덕분에 난 이 나이에도 젊음과 힘을 유지하고 있어. 하지만 내 놈은 늙어버렸군. 젊음과 힘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천 회장이 비웃었다. 지혜, 경험? 그런 건 젊은이들을 다루는 노인들의 변명에 불과해. 한철은 조용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기태야, 난 너를 막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야. 난 그저 평화롭게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운명이란 게 그렇지 않아. 우린 결국 다시 만났고 이젠 끝을 봐야 해. 천 회장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흑룡의 호흡이 활성화된 것이다. 그의 근육이 팽창하고 피부는 더욱 단단해졌다. 72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변화였다. 한철아, 넌 여전히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있지? 그게 널 약하게 만들어. 한철도 깊은 호흡을 시작했다. 용의 호흡법이 그의 몸을 통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난 여전히 옳은 일을 위해 싸워. 그리고 그게 날 강하게 만들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푸른 빛의 용과 검은 빛의 흑룡. 30년 전 같은 길을 걷다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천 회장이 먼저 공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젊은이보다도 빨랐다. 한철을 향해 날아온 그의 주먹에는 치명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한철은 간신히 그것을 피했다.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움직였다. 30년 전의 한철이었다면 즉시 반격했을 테지만 그는 지금 방어에 집중했다.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이는군. 천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더욱 빠른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한철은 대부분을 피했지만 몇 번의 타격이 그의 몸을 강타했다. 한철은 뒤로 밀려났다. 보이나? 이것이 흑룡의 호흡의 힘이야. 네, 용의 호흡법보다 훨씬 강력하지. 한철은 피를 뱉으며 일어섰다. 강하긴 하군. 하지만 그 힘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천 회장의 눈이 더욱 붉게 빛났다. 대가! 내가 지불한 대가는 이미 충분해. 이제 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는 다시 한철을 향해 돌진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일격이었다. 한철은 그것을 양팔로 방어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바위에 부딪혔다.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한철 씨,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산 아래에서 황 회장과 박영자 그리고 마을 노인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한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천 회장이 비웃었다. 노인들의 친구까지 만들었군. 정말 한심하군. 한철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몸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내 친구야.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 친구, 넌 아직도 그런 감상에 빠져 있나?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한철아, 모두가 널 배신할 테니까. 한철은 미소 지었다. 아니, 기태야, 내가 틀렸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야. 천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런 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봐. 나는 천무그룹을 만들었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고 내 명령에 복종해. 그들이 널 두려워하는 것뿐이야. 진정한 존경은 아니지. 그 말에 천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믿기 힘든 속도로 한철을 향해 돌진했다. 닥쳐. 내가 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마.
한철은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태극권의 핵심 원리인 유의 기술을 사용했다. 천 회장의 강력한 공격을 부드럽게 흘리면서 그 힘을 그대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천 회장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한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격했다. 그의 손가락이 천 회장의 경혈점을 정확히 찔렀다. 으악! 천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요동쳤다.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한철이 말했다. 흑룡의 호흡의 약점을. 그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결국 사용자의 생명력을 갉아먹지. 천 회장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한철을 노려보았다. 그렇다고 해도 난 여전히 너보다 강해.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한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고 강력한 충격파가 주변을 휩쓸었다. 나무들이 휘어지고 돌들이 떨어져 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은 채 대치했다. 천 회장의 눈에서는 붉은 불꽃이, 한철의 눈에서는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천 회장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그의 몸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반면 한철의 푸른 기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천 회장이 중얼거렸다. 한철은 마지막 힘을 모았다. 천 회장의 몸에 있는 모든 주요 경혈점을 순식간에 찔렀다. 오래된 태극권 비기 중 하나인 봉인의 손이었다. 으악! 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철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기태야, 흑룡의 호흡은 봉인됐어. 이제 넌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젊어 보이던 피부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72세의 실제 나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안 돼. 내 힘이, 내 젊음이. 한철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내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야. 진정한 강함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거야. 산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철의 승리를 목격한 것이다. 천 회장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철을 바라보았다. 천 회장의 눈에 갑자기 맑은 빛이 돌아왔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했다. 30년 전에 그 순수했던 전우의 모습이 잠시 그의 얼굴에 비쳤다. 내가 천무그룹에 내린 명령이 있어. 만약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한철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무슨 명령이지? 마을을 완전히 밀어버리라고. 한철은 황급히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무거운 기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불도저와 건설 장비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철은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몸도 상처투성이었지만 의지만은 여전히 강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대의 불도저와 건설 장비들이 도착해 있었다. 장비 기사들은 천무건설의 직원들로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멈추세요. 한철이 외쳤다. 건설 직원들은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이 지역은 현재 천무건설의 공사구역입니다. 이 마을은 공사구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천 회장님의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시작하라고요. 그때였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인들, 젊은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집 앞에 서서 건설 장비들을 막아섰다. 그때 산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박영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놀랍게도 천기태 회장이었다. 그는 박영자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걷고 있었다. 회장님, 직원들이 놀라 외쳤다. 천 회장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해. 이 마을은 건드리지 마.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내 말 못 들었나?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천 회장의 강한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직원들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장비들의 시동을 끄기 시작했다. 한철은 놀란 표정으로 천 회장을 바라보았다. 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늙어 있었다. 흥룡의 호흡으로 유지했던 젊음이 사라지면서 그의 실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였다. 30년 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난 힘에 눈이 멀었던 거야. 천 회장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했다. 한철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천 회장이 말했다. 뭐든지 말해. 이 마을 지켜줘. 내가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한 이 장소를. 한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마. 천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서 평화로운 빛이 빛났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한 달 후 용호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천무건설은 천 회장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마을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마을을 무너뜨리는 대신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한철은 여전히 매일 아침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그에게 태극권을 배우고 있었다. 한철 선생님, 이 자세가 맞나요? 한 젊은이가 물었다. 한철은 미소 지으며 그의 자세를 살짝 교정해 주었다. 좋아요. 태극권은 힘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그 점을 기억하세요.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의 과거,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지혜를 이제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67세의 그는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 그 강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마을 뒷산 정상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그곳에는 두 용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짧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힘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데서 온다. 한철은 자주 그 비석을 찾아가 오래된 전우를 기억했다. 두 개의 다른 길, 하지만 결국 하나로 만난 운명. 마을의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숨겨진 능력으로 마을을 지켜낸 영웅들이었다. 그리고 김한철, 한때 용이라 불렸던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그의 용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고 그것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한 힘이 되었다.